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새로운 소식입니다. 정부는요, 오지급 또는 부정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환수를 해야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이 이미 폐업했을 경우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 새로 나온 이 손실보상금 환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정보, 국감에서 분명히 질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국감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영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정보 뭐였죠? 21년도 3분기부터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5만 7천여 개 업체에서 530억 원 정도가 이제 오지급됐다. 이 가운데에서 7,600업계 이런 업체 226억 원 정도는 이제는 회수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또 회수되지 않은 업체의 43%가 이미 폐업을 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어제 정보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이영 장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영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이 오지급과 부정수급분에 대해서는 100%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폐업소상공인에게 이게 중요하죠. 폐업소상공인에게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그대로 본다 그러면 폐업소상공인에게 환수를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애매모호합니다. 이 문장만 가지고 폐업소상공인은 환수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환수한대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다는 얘기일까요?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에서 야, 폐업소상공인은 부정수급이나 오지급에 대해서 뭐 환수하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는 틀린 말이죠. 반대로 환수한대 이것도 몰라요. 아직.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 폐업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이거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나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또.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도 어제 국감에서 이제는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역시나 했어요. 한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초기 간이가세자 소상공인에게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선지급했던 이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 자금의 회수 관련해서 중기부에게 이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이제는 아시죠? 뭐 정치색이 딱 드러나죠. 그래서 뭐 야당, 여당 국회의원이 뭐 서로 번갈아가면서 질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영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환수 방안이 없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것도 애매모호해요.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환수 방안이 없대요. 그 뜻은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방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대요. 이 마무리 단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피해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를 뭐 이거 가지고는 되게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다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로. 그래서 일단은 이영 장관은요. 환수 방안이 없다라고만 얘기했지 환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죠?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국감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항상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니까 당사자인 소상공인 분들은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것도 또 말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게 그 한 국회의원이 간이가세자 소상공인에게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선지급했다. 이게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 자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전 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 자금을 무조건 다 주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못 받으신 분들 꽤 많고
그러면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간이가세자는 다 신청했으면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그렇진 않았다. 모든 소상공인이 다 받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1차, 2차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있을걸요, 분명히. 이 국회의원 말로는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간이가세자한테 무조건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다 선지급했다 그러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거는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 버팀목 자금, 세망자금 이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팩트예요. 요것도 이제는 중기부에서 환수 방안을 찾으면 진행을 할지 그건 굉장히 미지수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조금 확실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래야지만 당사자들은 모르죠. 소상공인 분들은 이게 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당장 낼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지잖아요, 사실.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고 자꾸 시간 끌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은 그냥 딱 하겠다라고 하고 명단 빨리 발표하고 그래야지 뭐 이게 되지. 안 하겠다 그러면 딱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가봅니다. 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 장관이 이제 발언했던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영 중기부 장관이 이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주요 추진 과제로 뭐 4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소상공인 안정망 확충입니다. 어차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이런 것들입니다. 소상공인 안정망 확충인데 요 개념을요 조금 더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저금리 대안대출 도입하고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영 장관을 되게 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똑똑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자수성가한 또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한데 조금 제가 이렇게 정말 충원 아닌 충원 정말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을 좀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보면은 이제는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적 빼기 좋은 거죠. 우리 소상공인이 도와줘서 몇몇 소상공인이 이렇게 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됐다. 실적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금의 생계형 소상공인분들 대다수의 소상공인분들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수 없는 구조이며 벤처 뭐 투자 받듯이 사실 뭐 벤처기업들의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는 어떤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현실과 좀 동떨어지지 않나. 물론 해야 돼요. 소상공인 분들도 정말로 뭐 말 그대로 라이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큰 기업들이 만들어줘야죠. 그게 이제는 성장별 맞춤 지원이죠.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틀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중기부도 사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자꾸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너무 강조하시는 거는 글쎄요. 강조하면서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정책도 같이 얘기.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저금리 대안대출 도입인데 이거 이미 있죠. 저금리 대안대출 혹시 모르고 답한 건 아니겠죠? 저금리 대안대출 이미 나왔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를 도입하겠다? 이미 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저금리 대안대출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알고 계시지만 뭐 더 좋은 대안대출을 뭐 도입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금리 대안대출을 도입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저금리 대안대출이 있고 다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 지금 이거 활성화 안 되고 있거든요. 조건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왜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 어려워요. 이거 맞추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 꽤 됩니다. 어차피 예산 남아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조건 좀 풀어줘서 많은 분들이 좀 저금리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좋거든요. 이런 고금리 저금리로 바꿔주는 요 대안 프로그램은 이거 필요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나온 정책이에요. 이거는 진짜 중기부가 정말 잘한 거거든요. 금융이랑. 그러니까 이걸 좀 조건 좀 풀어달라는 거.
노란우산공제도 생계형 소상공인이라고 그렇게 있지 않죠. 노란우산공제 무엇인지 아시죠?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소상공인에 대한 퇴직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를 많이 이제 들으시고, 저도 추천드려요. 솔직히 노란우산공제 여력만 된다 그러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그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좀 먼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달 이렇게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생계형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약간 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중기부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영 장관님은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세요. 제가 그 소문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능력도 있으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벤처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벤처기업은 되게 정책이 잘 나오거든요. 그 이해도도 굉장히 빠르고. 좀 아쉬운 거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이렇게 낮으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감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잘 되길 바라지. 그래야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충원 아닌 충원을 드린다 그러면,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좀 정권을 줘서 소상공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관이 조금 이렇게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연합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진흥공단도 있고, 그래서 좀 소상공인을 알고 있는 기관 쪽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좀 정책들이 좀 잘 나왔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중기부 국감은 일단적으로 이제 끝났고, 좀 있으면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해요.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정부 욕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정부 욕합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진짜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막 아시죠? 뭐 뭐든지 그래.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막 정치색이 있으면 내 편에서 막 우르르 몰려오고 막 지지해주고, 그런 거 욕심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아마 되게 그러실 거예요. 무미건조하다, 이런 정치 세계에 대해서는 되게 무미건조하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저의 또 여정 채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느 뭐 한편 뭐 손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소상공인 입장에서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못한 건 또 못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해 말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감이고 국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의원들 발언이라든지 이영 장관님 발언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국감 아니었으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환수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분한테 진짜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정리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뿐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다가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는 정치 유튜버 가서 하시고요. 여기는 클린, 진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환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의 생각이 이렇다, 요즘 어렵다, 요즘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환수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도 의견이에요. 본인들의 의견입니다. 부정수급한 거, 오지급된 거 당연히 환수해야지, 정말로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다른 의견 보면은 너무 힘들다, 이게 유예주자, 아니면 장사 잘 됐대, 그때 가서 환수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수급자는 분명히 환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진짜 부정수급자는, 왜냐하면 그 부정수급자 때문에 사실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쁜 부정수급자들, 그런 분들은 찾아내서 이게 진짜 벌 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정부가 줘서 받았을 뿐인데, 그냥 준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면 내가 당장 돈이 없으신 분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고,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정 채널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고요. 매일 밤 8시에 올라가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처럼 뭐 예를 들어 속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뭐 8시 지키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 환수 정보라든지 그 손실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미 아실 겁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이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면 사실 해결 방안은 진짜 요원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그래서 총선 아젠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그로 끌거나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소상공인분,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회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위안도 받을 수 있고 다시 힘낼 수 있고 용기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채널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 아닌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는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인데요. 아마 또 주말 장사 준비하시고 또한 또 직장인들 상대하신 분들은 또 불금 또 준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장사 잘 하시고요. 또한 뭐 장사가 아닌 일반 소상공인, 또 다른 소상공인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사업을 하시던 뭐 로드샵을 하시던 이런 분들 굉장히 요즘에 불경기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경기 돌아가는 것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정 뉴스 코너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러니까 코너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 채널 메인에 들어가시면 그 코너들을 정리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너 소자공 해갖고 정리해 놨고요. 그거는 이제는 소상공인 내용만 가고요. 그다음에 여정 뉴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정 뉴스로 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주간 지원금 너무 중요하죠. 다음 주에 시작하는 전국 지원금들, 이런 것들을 매주 토요일 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간 지원금 코너로 해서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 그대로 특별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추석 때 제가 특별 방송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방송을 모아놨습니다. 앞으로 또 이게 자기 개발에 대한, 그 다음에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 특별 방송 코너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위해서 늘 변신하고자, 더 발전하고자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 채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나 구독자인 줄 알고 보니까 구독 안 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주위 분들에게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